진입과 청산 전략 얘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진입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이 청산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진입에는 이제 산다, 산다라는 얘기는 내가 1차 매수,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단어나 마찬가지인 거죠. 단주 맞추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용어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서는 한주 매수나 보초병 매수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로 가면 이제 그런 용어들을 추가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초병을 세운다는 의미가 할 때만 필요한 거거든요. 수익이 왔어. 그러면 나한테 좀 알려줘.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올랐을 때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카톡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1% 수익권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만 주를 들고 있어. 뭐 100주 정도는 팔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때 팔았을 때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들고 있는데 한 주를 팔았어. 그럼 99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나한테 어떤 나는 룰대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단주 맞추기거든요. 나는 100주로 단주를 맞춰버리겠다. 99주가 아니라 한 주만 더 사겠다.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죠. 청산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주나 이 보초병 매도인 거죠. 이 한 주라는 개념 자체가 이 한 주만 팔겠다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보초병 매도인 거죠. 이게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10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따라 내가, 어, 들고 있는, 어, 총 주식수의 뭐, 1%? 1%네. 1%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보라티아를 단주를 일부러 안 맞췄거든요. 일부러 안 맞췄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2603주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들고 있어야 되는 개수는 2500주나 2600주 이렇게 단주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음, 근데 단주가 안 맞잖아요. 음, 그러면 뒤에 끝자리가 3주로 끝나잖아요. 그럼 3주 정도는 그냥 팔아버려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뒤에 단주를 좀 더 맞춰주기 위해서 103주를 그냥 보초병으로 세워버리든지.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죠. 음,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좀 더 깔끔한 숫자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보초병이다. 그래서 완전히 전량 매도를 청산이라고 하자. 그래서 청산은 전량 매도 개념인 거고요. 절반 매도가 있는 거고, 저는 분할 매도 개념이 없어요. 음, 분할 매도 자체는 투자 쪽에서 진행이 되는 거지. 이쪽 스윙에서는 팔든지 아니면 이 보초병만 팔든지 아니면 일부만 이 청산을 시켜버리든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2603주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3주 정도는 제가 이제 보초병으로 청산시켜버리고 그럼 2500주가 남잖아요. 그때 절반은 1500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1000주만 남기고 1250주를 남기는 게 아니라 1000주만 남기고 1500주를 청산시키는 게 절반 매도인 거죠. 음, 그래서 단주를 최대한 간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1200주 이렇게 질질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은 안 하고요. 손절은 안 합니다. 진입과 청산 이제 총정리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마감하고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매매일지 작성하면 좋고, 안 하면 이건 선택이고, 종목 발굴은 이제 돈 현금 있을 때 하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뭐 어느 정도 다 물려있다, 좀 물려있는 상황에서는 종목 발굴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물타기를 먼저 해야죠. 음, 더 큰 돈, 가능하면 큰 돈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당장 내가 들고 있는 저 종목 먼저 살려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신규 종목을 살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비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고 있어. 근데 종목 수가 두 종목이나 세 종목이야. 음, 그러면 뭐 한 다섯 종목까지는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럴 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목 발굴을 해야죠. 종목 발굴 방법은 결국에는 여기서 찾아내는 거죠. S1에서 찾거나 아니면 S2에서 찾거나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얘네들을 뒤적뒤적 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찾아요. 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저평가 매수 영문에서 이제 확인 먼저 하겠죠. 그래서 증권통에다 집어넣고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는. 물타기는 이제 아까 2시 50분 얘기가 나온 게 여기였던 거죠. 음, 그죠?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는 마이너스 3%. 이거는 제가 MACD 영돌파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숫자인 거죠. 음, 그죠? 4%, 4%, 2% 또는 그 이상 한 10% 정도의 베어리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은 더 크죠. 이게 변동폭이. 그래서 한 5% 이내만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 이제 양이 달라지는 거죠. 부담되는 금액이 있으면 좀 낮추고,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 쪽 가서는 이제 매물대를 보죠. 매물대 밑으로, 매물대보다는 그래도 한 최소 1%에서 3% 정도 더 낮은 가격으로 평단가를 맞춰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거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 스윙에서는 다른 얘기죠. 이거는 스윙 얘기고, 이쪽은 단기 투자 얘기고, 그 사기는 안 합니다. 스윙에서는 무조건 안 해요. 그리고 단기 투자까지도 안 합니다. 초단타는 당연히 안 하고요. 중기 투자 이상에서만 이제 이 불타기를 할 거예요. 중기라고 하면 3개월이잖아요. 불타기를 할 수도 있어요. 3개월. 그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음, 나왔네요. 차트가 이렇다고 치고요. 나는 이쪽에서 재미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음, 그리고 이쪽에서 재미를 좀 봤어요. 음, 그리고 나서 내 평단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음, 근데 얘가 장대양봉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난 지금 수익 중이에요. 음, 그러면 이런 봉에서 살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 봉에서. 음, 그죠? 이게 눌렸어. 눌렸다고 해도 이 봉에서 난 더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시가 밑으로 내려간 흔적 없고 얘가 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음, 물론 청산은 이쪽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청산은 하라고 해버리니까 음, 이해되셨죠?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예, 그래서 이쪽 포인트에서는 이 포인트나 이 포인트나 이런 포인트들에서는 필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여기서부터는 물량 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 비중을 높였다가 나중에 여기에서는 무조건 이제 청산이니까. 음, 물론 손절 포인트다 그러면 안 하겠지만 지금 익절 포인트잖아요. 음, 그래서 무조건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 뒤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음, 그래도 청산은 시켜주고 다시 진입을 하더라도 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불타기는 음, 무조건 안 하고요. 스윙까지는 무조건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중기 투자. 이 이렇게 써놓은 것도 뭔가 이상한데요. 중기타 이상. 중기타 이후부터 가는. 그래서 여기다 쓰면 저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초단타. 초단타라고 하면 이제 스윙, 그 뭐야, 스태핑하고 데이 트레이딩 얘기를 하는 거고, 초단타. 그 다음에 스윙, 그리고 단기 투자는 하기 금지. 한 줄을 더 적을 수 있죠. 중기 투자 또는 중장기 투자 또는 장기 투자 또는 하기 가능해요. 사실 나중에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 페이지에 적는다는 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 자체가 저평가 매매법에 해당되는 불타기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총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이 페이지보다는 음, 이쪽으로 좀 뺄까요? 얘를 빼고 이쪽에다가 코멘트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맑은 고딕에 10, 12. 이거는 이쪽은 이제 참고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정리하고요. 기본적인 매도 방법은 공생의 매도법 이용하면 되고 전량 매도 조건이 있는 거죠. 절반 매도 조건이 있는 거고 손절은 안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 방법,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게요. 전량 매도 내가 이제 10만 원어치 샀어. 그러면은 그냥 10만 원 팔면 되는 거고요. 절반 매도 없죠. 1차 매수 한 경우에는 그냥 샀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절반 매도를 하겠다. 그거는 물타기를 한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고초병은 세울 수 있어요. 고초병 매도 정도는. 왜냐면 1%에서는 팔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비추라는 거죠. 그냥 지켜보는 거죠. 오늘 양봉인데 뭐하러 팔아? 내일도 양봉일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봉이 떨어져. 그러면 나는 절반을 팔아야 되잖아요. 절반 치고 내려왔을 때. 완전히 덮으면 이제 다 팔 거지만. 3배수 매수에서는 또 7배수 매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할지. 그래서 1% 수익권에서 나는 무조건 팔겠다. 이런 얘기가 시작되는 거는 배수 매수 정도만 했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물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죠. 나는 이 종목을, 한 종목을 20개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19종목만 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는, 음, 15종목만 들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한 종목이 이 네 종목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17종목이 다 버리잖아요. 그죠? 17종목 정도만 들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한 종목 때문에. 그래서
1%만 수익이 발생을 해도 나는 일단 두 종목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3% 수익까지는 좀 바라보고 싶다. 이건 내 희망 사항인 거죠. 그래서 일단 절반은 무조건 날릴 거고, 절반은 무조건 날릴 거예요. 수익. 1%만 수익 나도. 왜냐면 내 비중이 너무 높아. 그리고 이미 나는 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음고생을 한참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1%만 수익 와도 이미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막 15%막 갔다가 이제 올라온 거야. 그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타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평단가를 더 낮춰놔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쓰려고 지금 팔고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물론 이제 나중에 투자 쪽 배우면 이제 전략적으로 그냥 확 팔아버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5% 매물대 만났는데 거기가 1% 수익권이야. 그럼 짤탱이 없죠. 무조건 다 팔아야죠. 이해되셨죠? 그런 구간에서 나는 절반만 팔고 막 좀 나머지는 들고 있겠다. 그냥 90% 이상 그냥 팔고 요만큼만 들고 있고 얘가 진짜 좋아 보여. 그럼 얘 이만큼만 들고 있어도 상관은 없죠. 근데 그런 이 매물대가 막 너무 심한데 절반만 판다? 그건 완전 미추죠. 최소 한 달 동안 그 짓거리를 해야 된다.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거죠. 너무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이 영문에서 아까 얘기한 1% 구간에서 이제 알림 서비스 요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등락 이 1% 수익 구간 내서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럼 알려주거든요. 주식 이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손절은 안 하겠다. 좀 손절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지금 거래 대상 종목이 아닌 경우에 쓸 정도는 괜찮다. 근데 개똥주는 손절을 고려를 하는데 유보율을 고려해서 해라. 이 얘기잖아요. 해당 사항이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음, 그래서 손절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 그냥 이 정도 금액은 한번 크게 음, 말아드셔도 예. 근데 또 역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지금. 역사가 있는 종목인데 친구도 없어가지고 제주도한테 손 돌려가지고 이런 의자하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바이오는 뭐 계속 갈 거라서. 예, 동생의 면역법 얘기는 뭐 이제 넘어가고요. 흥정님이 역시 이제 진입 전략과 이제 청산 전략인데 청산 전략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절반 매도 조건과 전량 매도 조건이 봉쇄의 매매법으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날 내가 본 시점이 요 밑으로 이제 내려온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 뭐 청산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청산을 그리고 놓쳤다. 더 올라갔다. 그래도 요 위치에서 그냥 청산해도 상관없죠. 이미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까지 이 윗꼬리가 있다. 양봉에서는 이 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뭐 큰 어려움 없을 거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코스피 지수를 이제 크게 봐야죠. 아까 삼성전자만 봤는데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코스피 지수고요. 이 지수를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얘네들은 이제 택도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이 대세 하락 차트가 제가 이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음,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위험성은 여전히 가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한번 돌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돌파가 일어난 게 지금이거든요.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얘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음,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이것만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 그건 또 아니겠죠, 당연히. 역대 차트를 제가 굉장히 중시를 하고, 여기서부터 밀고 올라오는. 이게 이제 자본이죠. 코스피에 잠들어 있는 돈, 음, 최소 금액. 그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거고, 음, 그죠? 음, 여기에서 치고 내려왔는데, 그죠? 코로나 때 위기죠. 음, 위기는 곧 기회다. 오른쪽에서 이제 돈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 음,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코로나는 특수성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빼도 상관없다. 그래서 차트를 그리면 이 차트가 나오는 거죠. 이 차트를 왜 그렸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죠. 음, 위기는 기회다. 음, 제가 왜 지금 위치가 저점이라고 하는지, 음, 지금 위치가 저점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차트는 이런 차트인 거죠. 음, W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 음, 그래서 오른쪽을 치고 올라가고. 음, 차트는 되게 이쁘죠. 음, 그죠? 그리고 마침 금리가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음, 온갖 매체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증시 지금이 저점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 요때죠. 네. 요때 이제 저는 몰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현금 때려받고 음, 배당 받겠다는 음, 뭐 배당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배당 줄 만한 애들 위주로 이제 때려박은 거죠. 그래도 될 것 같다. 지금은. 빨리 좀 나와라. 예,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은 여기서부터죠. 이게 대세 하락이었죠. 음, 그죠? 그게 음, 이제 벗어나기가 좀 힘들었던 거고 드디어 네, 벗어났죠. 음, 얘도. 음, 그래서 코스닥이 전부 다 이제 이 바닥인 것 같다. 여기가 저점 아니야? 여기서 떨어져도 이제 한 번 더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좀 온 것 같아요. 음, 느낌이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짜리. 이게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경험하셨죠. 음, 제가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음, 지금 손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하고 숟가락만 쪽쪽쪽쪽 음, 지금 그 구간이잖아요. 음, 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왔어요. 위기. 문제는 기회가 왔는데 또 손가락 쪽쪽쪽쪽이죠. 음, 그죠? 예. 때를 박아야 되는데 그건 조금 안타깝죠. 좀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쳐보자. 10만 원부터 뭐가, 아, 이거 배웠잖아요, 저한테. 배웠죠. 이거 배웠잖아요. 음, 지금 시간 가고 있잖아요. 음,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좀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초보자는 이러면 된다. 지금 이제 다 끝났죠. 우리 마지막 분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초보 딱지는 이제 떼셔도 되고요. 문제는 이제 경험인데 경험이 너무 없어서 지금 이제 이 책 보시는데 이 책, 이 책은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죠. 아니면 이게 이 책이 신권이 나왔거든요. 네. 쌤뱅이가. 그러니까 음, 쌤뱅이를 찾아서 읽으셔도 될 것 같고. 음, 아까 얘기한 퍼트레 방식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매매법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음, 내가 이 매매법으로 뭔가를 좀 해볼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도움이 되는 책인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도움이 좀 되겠죠. 근데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하고 같이 읽으면 좀 더 낫긴 한데 업종 분석 책이 없네. 아, 여기구나.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이 책은 읽을만 하잖아요, 그죠? 네. 네. 한 번 더, 사업 분석 중. 한 번 더 볼만할 거예요. 이 책하고 같이. 그러니까 흐름을 보기에는 이제 트렌드 막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에는 괜찮거든요. 개별 주식 보유 종목 수, 보유 한 종목당 종목당 보유 주식 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종목당, 용어가 좀, 종목당 보유 주식 수는 밑에 빨간색.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 그럼 한 주만 사라는 거죠. 세 주? 이렇게 사지 말라는 거지. 항상 이 단위가 1, 2, 5, 10. 왜? 1달러, 2달러, 또는 10달러, 20달러, 100달러, 2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700달러짜리는 없다는 거죠. 800달러짜리도 600달러짜리도 없는데, 나중에 이제 스텝 2 이상 가면, 보유 물량이 많아졌을 때, 100주 이상 되면, 뭐 100주, 200주, 300주, 400주, 500주, 600주 이렇게 사도 상관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110주 이렇게 사는 거는 좀 비추다. 100주 이상에서는 그냥 100주 단위로 이렇게 사도 상관없고 1000주 이상에서는 1100주 이렇게 사는 거는 물량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렇게 사도 상관은 없어 보인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000주 샀는데 5100주? 아, 이건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해되셨죠? 5000주도 하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그냥 5000주 들고 있으면 그다음에 그냥 5000주 더 사서 만족에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큰 부담이 안 되니까. 음. 떨어진 종목을 최대한 빨리 팔아나는 게, 이 청산시키는 게 예, 관건인 거죠. 그래서 손절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앱코 같은 종목.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넷마블도 보여드렸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의 손절 포인트는 여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종목의 손절 포인트. 무조건 손절. 예, 이게 이제 경기 지지선이라는 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날이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15%까지 가버리겠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어, 단기 투자, 뭐, 이 스윙, 뭐, 뭘 하는 사람이든지, 장기 투자자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사람들이 다 손절 포인트로 잡는 거는 이 포인트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역대 저점이 무너지는 순간, 얘는 처박힐 거라고 예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손절을 안 하면 79,000원, 요 정도가 41,000원,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이게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다. 어, 에코 역시 마찬가지고요. 에코도 뭐 6개월 포인트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저점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 하나 긋는 거거든요. 얘가 무너지는 순간. 네. 얘가 가리키는 포인트가 21,000원 라인. 21,000원이 그냥 순식간에 12,000원까지 또 더 떨어지는, 또 더 떨어지고, 또 더 떨어지고. 여기 이제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애플가 처음에 상장했을 당시에 PBR을 보시면 3까지, 그죠? 3이었다가 지금 우량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량주로 바뀌다가 이제 적자 전환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똥주로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3분의 1 토막은 그냥 지금 얘는 4분의 1 토막이 뭐야? 더 났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예,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네,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손절. 그래서 신규주는 6개월. 항상 볼 때 6개월을 보고 저점 잡아서 내가 손절을 어떻게 할까?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를 못 잡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하다가 계속 밀리기 때문에 기사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은 아까 보여드렸죠? 15% 그냥 하락해버리면서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왜 위험한지 그 부분이. 그리고 후보 때는 손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해서 안 망한다고. 예,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경험해봐야, 저는 지금도 경험하잖아요, 그냥. 손절 안 하잖아요. 뭐 다시 올라오겠지 뭐. 나는 위기로 보고 이 회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왜? 우량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다른 회사 사버리면 되지 뭐. 게임 저거 재밌어 보여. 저 회사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 정도 돈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인프라 까는 거는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 평소에 하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고. 한 1억 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가 1억을 벌었어. 아, 신난다. 2억 가지고 이제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2억, 1억 가지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벌었어. 그러면 별도로 이제 빼서 다시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면 나는 주식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왜? 이게 더 날려도 난 저쪽에 재기의 발판이 있는 거죠. 음, 그런 정도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때마다 예, 올라갈 때마다 10% 정도는 빼서 음, 예를 들어서 1억에서 그러니까 5천에서 1억이 됐어. 그럼 1억 천까지 이제 만들겠죠? 그러면 1천만 원 정도는 빼서 나나 이제 가족들한테 좀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뭐. 저런 상황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 조만간 올 거예요. 지금 대세 하락장에서 저를 만나셔가지고 이제 대세 이제 하락장 끝나서 이제 횡보장이 올 거거든요. 횡보장이 뭐 길면 6개월이니까 그게 끝나면 다시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뭐 계속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대세 상승장에서 만났으면 서로 기분 좋았을 텐데 근데 대세 하락장도 뭐 굉장히 배우기에는 되게 좋아요. 비중 관리 얘기를 이제 이렇게 아까 했던 예, 종목을 한 종목이지만 비슷하기를 해서 늘어나면 예, 그럼 나는 20종목까지 이제 들고 있는 건데 네 종목만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토탈 5종목 이렇게 음, 보유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종목 털 때까지. 음, 이 종목을 딱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만큼 들고 있는 거니까 8종목 취급하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12종목을 사도 되지만 음, 이 종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더 사야 되니까 음, 한 15종목? 6종목 정도는 포기하고 그 정도 물량 정도는 놔두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서 100주 다음에 뭐 110주, 120주, 130주 이렇게 사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 룰을 본인이 만들면 되는 거니까 제로라고는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0주를 들고 있을 때 500주만 더 사서 1500주 요 사이에 있는 숫자인 거죠. 그렇게 관리를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매물대 밑으로 내려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그 매물대를 뚫어줄 거라고 음,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손해보고는 안 파니까 음,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그만하고요. 이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하나죠.
전 종목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삼성전자는 여기 이 안에 없어요. 사실. 삼성전자는 이쪽에 있는 거죠. 초대형주. 음, 이해되셨죠? 네. 대충 봐도. 구분을 여기서는 뭐, 1,000억 미만인 애들, 그래서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넣어야 된다. 그죠? 음, 얘도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넣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점은 얘는 이 상태에서 더 넣으면 안 된다. 말 그대로 끝. 근데 얘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1억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얘는 그래도 2천만 원 끝.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 요 다음 단계인 5천만 원까지는 넣어도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요 다음 단계인 1억까지는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음, 평소에는 5천만 원까지만 해야 되는 게 무조건이고, 근데 장기 정선 돌파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돈 넣어야죠. 기회인데. 눌림목 공략 해야죠. 여전히 내가 뭐 마이너스 한 10%, 20%막 이래. 그럼 당연히 더 사야죠. 저는 더 사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개념이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무너졌어. 그럼 손절해야 돼요. 버려야지. 그때 이제 멘붕매도 안 하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런 얘기들이 이 안에 이제 좀 잠들어 있는 거고요. 투자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 2억 이상이 넘어가서 10억까지 넘어가면 이쪽이 달라지는 거죠. 금액이. 보시면 여기는 1억, 1억, 1억이었다가 이쪽이 2억, 요게 이쪽 중대형주 이상에서 바뀌는 거지. 저쪽 중형주 이하에서는 바뀌는 거 전혀 없어요. 1천억이 기준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조 이상이 됐어? 안 됐어? 이제 이런 회사들은 망하면 시하나가 날아가요. 그냥 이런 회사가 망하면 시나 군이나 막 이런 이 군 단위로 그냥 굉장히 큰 타격이 오거든요. 1차 매수, 1차 매수는 뭐 기본 때는 그냥 100만 원보다는 맥스 100만 원.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을 늘려나가야죠. 금액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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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저평가 매수를 끝내고 음. 음, 약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예, 오늘을 스텝 3까지 끝내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해서 끝낼게요.